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광쌤 이광조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두 번째 시간이죠. 이온결합에 대해서 우리 지난 시간에 잠시 살펴봤는데요. 이온결합에 대해서 보다 자세하게 선생님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온결합은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우선은 플러스의 양이온과 마이너스의 음이온이 결합을 하는 결합이었고, 플러스와 마이너스다 보니까 어떻게 되죠? 금속과 비금속 원소들의 결합을 우리가 이온결합이라고 그랬죠? 예, 좋습니다. 그래서 이 이온결합에 대한 걸 우리가 좀 더 충분한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선생님하고 같이 그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배울 내용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화합물의 형성 중에서 우리가 이온결합에 대한 내용 보다 자세하게 설명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주기율표 지금까지 배워왔잖아요. 근데 그 주기율표 중에서 우리가 족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주기의 의미, 주기 기억나죠? 주기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지난 시간 했던 내용들로 잠깐 화합물들을, 이온결합의 화합물들을 만들어 봤는데요. 어떻게 좀 감이 잡히죠? 그래서 여러분들 주기율표만 주어지면 무적이 될 수 있다 그랬죠? 모든 화합물들을 여러분들 주기율표 가지고 다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오늘 배울 내용 중 이온결합에 대한 내용 한번 우리 한번 딱 재짚어 보도록 하는데요. 자, 오늘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한번 이온결합 물질들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자, 플로올이나 수소 굉장히 말이 어렵죠. 하지만 여러분들 원소 기호를 다 알고 있다면 보세요. 우선 플로올인하고 수소와 결합이죠. 뒤쪽에 있는 녀석이 플러스 역할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보세요. 수소란 녀석은 몇 쪽이죠? 그렇죠. 1쪽에 있습니다. 자, 1쪽에 있기 때문에 자, 선생님 이거 다시 한번 쓸까요? 1쪽은 항상 그렇죠. 플러스 1의 전기를 띈다. 선생님이 가끔 쓰다 보면 예를 들어서 우리 원소 기호를 쓸 때 이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칼슘 같은 경우는 2 플러스다 이렇게 써야 되는데 가끔 선생님이 플러스 2라고 쓸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교과서에는 우리가 아시겠지만 2 플러스니까 이렇게 쓰는, 여러분들 처음 연습할 때 이렇게 연습하면 좋겠고요. 선생님 가끔 이제 플러스 2라고 써도 그냥 그대로 그냥 똑같은 얘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2쪽에 있는 녀석은 뭐다? 항상 전자 2개를 잃고 플러스 2가 된다 그랬죠. 그래서 얘네들은 플러스 2를 띄고. 자, 쭉 넘어가서 18쪽은 얘네들은 전기를 안 띈다 그랬죠. 자, 오늘 이 이유가 다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17쪽은 전자 하나를 얻어서 마이너스 1이 되는 음이온이 되고, 16쪽은 마이너스 2죠. 전자 2개를 얻어서, 자, 선생님 이걸 잃어서라 그랬나요? 요게 전자 하나를 얻어서 마이너스 1이 되고, 얘는 전자 2개를 얻어서 마이너스 2가 되는 원소들이라고 그랬죠. 그럼 요 정도 가지고 우리가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보겠는데, 수소 같은 경우는 플러스 1이죠. 그럼 어떻게 되죠? 수소와 그 다음에 플로오르의 결합인데 얘는 플러스 1이 되는 녀석이죠. 1쪽에 있으니까 수소. 플로오리는 여러분 어떻게 되죠? 17쪽에 있고 마이너스 1이 되는 녀석이기 때문에 얘는 마이너스가 돼요. 그러면 얘네들이 결합하면 플러스 1과 마이너스니까 자연스럽게 그냥 결합하면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된다? HF가 바로 뭐다? 여러분들 플로오린과 수소의 바로 화학식이 됩니다. 이해가 가죠? 반면에 염화수소 볼까요? 자, 수소와 염소의 결합입니다. 자, 주기율표 보겠습니다. 수소는 몇 쪽? 1쪽. 그래서 어떻게? 플러스 1이 되고 염소는 마찬가지로 17쪽에 있죠.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이 돼서 마이너스. 그럼 얘네들이 정기적으로 중성이 되려면 어떻게 결합하면 되죠? 그렇죠. 얘 플러스 하나, 마이너스 하나이기 때문에 그냥 어떻게? HCl로 결합하면 되죠. 이것이 바로 염화수소고요. 우리가 이걸 염산이라고 그러는 거죠. 좋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한번 해볼게요. 물은 뭘로 구성되어 있어요? 뭘로? 그렇죠. 수소와 산소죠. 자, 물의 화학식 여러분 알고 있죠, 다. H2O죠. 그럼 이게 왜 H2O가 되는지 여러분 알 수 있게 되죠. 뭐냐면, 수소는 얼마? 1쪽에 있으니까 얘는 항상 플러스 1이 되죠. 플러스입니다. 그 다음에 산소는 16쪽이니까 마이너스 2가 되는 원소입니다. 그래서 얘는 이온이 될 때 2 마이너스가 되죠. 그럼 결합을 하려면, 정기적으로 중성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죠? 얘가 2개가 필요하죠. 얘는 플러스 하나고 얘는 2개인데 얘들이 딱 결합해서 중성이 되려면 얘가 2개가 필요하고 얘가 하나가 필요하니까 어떻게 된다? H2O가 되겠습니다. 자, 이해가죠?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여러분들 이온결합입니다. 라고 하는데 그러면 틀려요. 막판에 반전이죠? 자, 지금까지 했던 내용은 여러분들 이온결합이 아닙니다. 왜죠? 선생님 그때 정의를 설명드렸죠. 이온결합은 뭐였죠? 금속과 비금속이 결합했을 때 이온결합이죠. 근데 보세요. 수소가 문제는 뭐냐면 얘네들 지금 금속이잖아요. 근데 수소가 유일하게 1쪽에 있으면서 뭐죠? 비금속인 원소죠. 지금 여기 보면 수소가 다 들어갔죠. 얘네들은
이온 결합이 아닙니다. 아시겠죠? 뒤에 나오는, 다음 시간에 나오는 여러분들 공유 결합이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정답은 똑같죠? 예, 정답은 똑같아요. 왜 그러냐면 공유 결합하고 그 다음에 뭐 이온 결합은 사실 그 전자를 주느냐 아니면 전자를 공유하느냐 요 차이지만 사실 전자 개수의 이동은 똑같기 때문에 이렇게 계산해도 사실은 답은 맞아요. 하지만 이것은 이온 결합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요거 선생님이 좀 주의 깊게 해주려고 일부러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 원소 한번 살펴볼게요. 이제부터는 이온 결합이 맞아요. 리튬, 금속이죠. 보세요. 리튬이라는 거 보세요. 여러분들 주기율표 이제 그 원소교를 모르면 여러분들 그렇죠? 이제 어려워지는 거예요. 빨리빨리 못 찾잖아요. 못 따라온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원소교를 다 알아야 돼요. 그래서 20번까지만 알면 되니까 리튬이죠. 리튬과 염하니까 염소의 결합입니다. 그러면 리튬은 몇 쪽? 1쪽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플러스 1. 그 다음 염소는 마이너스니까 염화 리튬이란 건 뭐 플러스 1과 마이너스 1의 결합이니까 LiCl 그대로 결합해주면 된다는 거죠. 되겠죠? 이해가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리튬이 몇 쪽이에요? 라고 선생님 질문하면 보세요. 리튬이라는 건 지금 플러스 앞쪽에 쓰는 게 항상 양이온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어떻게 다 찾지 말고 1, 2쪽 앞에서만 찾으면 돼요. 그 다음에 뒤에 있는 녀석은 뭐죠? 그렇죠. 여기서만 찾아보면 되는 거예요. 이제 찾는 법도 더 빨라지죠? 좋습니다. 자, 그러면 플로린이나 베릴륨 볼게요. 베릴륨과 그 다음에 플로린. 자, F의 결합인데, 자, 베릴륨은 2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2 플러스고요. 이거 플로린은 1쪽, 17쪽이니까 마이너스 1이 되는 녀석이에요. 그럼 보세요. 얘 어떻게 돼야 되죠? 얘는 플러스인데 얘는 마이너스니까 어떻게 된다? B, E, 그 다음에 F가 몇 개 있어야 된다? 얘가 2개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B, F2. 이것이 바로 플로린이나 베릴륨이 되는 거죠. 됐죠? 그 다음에 황화 베릴륨도 보겠습니다. 베릴륨 마찬가지로 그 다음에 황하고 결합인데 베릴륨은 뭐 플러스 2죠. 이것도 이렇게 쓰려고 그랬다. 자, 플러스 2고 그 다음에 황은 몇 쪽입니까? 여기 있죠. 16쪽.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마이너스 2죠. 그러면 플러스와 마이너스 결합이니까 어떻게 되죠? BES라고 써주고 얘를 어떻게 읽는다? 황화 베릴륨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자, 이해가 막 가고 있죠? 이렇게 만들기 쉽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염화 마그네슘 이제 좀 속도를 내서 한번 선생님 풀어볼게요. 마그네슘이죠. 그 다음에 염소의 결합입니다. 마그네슘은 2쪽에 있어요. 그래서 얘는 플러스 2죠. 2 플러스고 염소는 마이너스죠. 그럼 얘가 염화 마그네슘은 얘가 플러스인데 마이너스 1이니까 어떻게 된다? Mg 그 다음에 얘가 2개 있어야 되죠. Cl2가 돼야 중성이 되죠. 그렇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산화칼륨. 자, 칼륨은 여기 있죠. 1쪽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산소 온대 16쪽이니까 E 마이너스 얘는 플러스. 그럼 어떻게 된다? K 얘가 2개 있어야 되죠. 2O가 되는 게 바로 산화칼륨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요거 한번 보면 탄산나트륨. 자, 이제 문제가 요건데 나트륨이라는 거는 이제 플러스 1이라는 거 1쪽에 있습니다. 여기. 그 다음에 탄산인데 여러분들 탄산 여기 찾아보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자, 선생님 요거 얘기했었죠. 탄산 다원자 이온 4가지는 여러분이 좀 암기를 해주세요. 뭐냐면 탄산 CO3E-. 그러니까 얘네들이 결합을 해서 다원자가 돼서 얘네들이 이온. 그러니까 얘가 하나의 이온처럼 행사하는 건데 자주 나오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은 좀 이거는 암기를 해주면 좋고요. 자, 그 다음에 황산 SO4E-. 요거 우리 4가지 정도는 외워두도록 하죠. 그 다음에 질산이라는 게 있습니다. 질산은 어떻게 되죠? NO3 그 다음에 마이너스 1가짜리고요. 그 다음에 수산화이온이 있습니다. 얘는 OH-라고 쓰면 됩니다. 요거를 알게 되면 여러분 요 문제 해결하는데 전혀 이제 지장이 없고요. 선생님 요거 조금 쉽게 외우는 방법은 선생님 대단한 마음을 위해서 그때 잠깐 설명을 하겠습니다. 우선은 그냥 알아두면 되겠죠. 이거 하나 적어 놓으세요. 그럼 보세요. 탄산 나트륨인데 탄산은 어떻게 되죠? CO3인데 E-라고 했죠. 그럼 보세요. 글씨가 좀 작나요? 자, 그럼 여기에서는 선생님 여기 밑에다 쓸게요. 얘 하나하고 얘는 지금 E-죠. 플러스 1. 그럼 얘랑 결합하려면 얘가 2개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Na2 그 다음에 CO3라고 만들어준 게 바로 탄산 나트륨이 됩니다. 자, 이어서 질산 칼슘 한번 볼게요. 칼슘은 2족이에요. 그래서 플러스 2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2, 그 다음에 질산 NO3죠. 얘는 마이너스라고 그랬죠? 마이너스 1. 그럼 보세요. 이제 난관에 부딪혔어요. CaNO3는 어떻게 결합을 하죠? 어떻게? 얘 플러스인데 얘는 마이너스니까 얘가 몇 개 있어야 돼요? 2개. 그럼 이거 어떻게 표현할까요? 어떻게? 이렇게 합니다. 자, CA, 그 다음 요거 하나라고 생각하는 거죠?
NO3라는 녀석이 뭐 2개 필요하다. 이것이 뭐냐? 질산 칼슘이 됩니다. 이해가 가죠? 이렇게 우리가 약속을 하는 겁니다. 자, 염화구리 보죠. 자, 문제는 요거 지울게요. 지울게요. 자, 지울게요. 자, 지우고. 염화구리 볼게요. 구리라는 녀석하고, 그 다음에 염소라는 녀석인데, 자, 문제는, 염소는 17쪽이라서 -1이라는 거 아는데, 구리는요, 여러분들, 암만 찾아봐도 없어요. 얘는 뭐냐면, 전이원소입니다. 전이원소 안 배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전이원소는 안 배우는데 자주 나오는 녀석 가끔 한두 개 나오거든요. 구리나 알루미늄 막 이런 것들 나오는데, 보세요. 알루미늄 아니죠? 참, 구리가 나오는데, 구리나 철이 나오는데, 보세요. 여기 보면 뭐 있죠? 원이라고 돼 있죠. 구리 원이라는 건 뭘 얘기하냐면, 얘가 플러스잖아요. 플러스인데, 플러스 1이라는 거를 힌트를 주는 거예요. 힌트를 주는 겁니다. 그럼 보세요. 얘 플러스 1이고, 얘는 염소 하나, 마이너스, 염화, 이온 마이너스 1이죠. 그럼 얘들을 결합하면 어떻게 되죠? Cu, 그냥, 자, 글씨가 Cu, Cl이라고 되죠. 이게 바로 뭐냐면, 염화구리 원이 됩니다. 그러면 염화구리 2는 뭘까요? 그렇죠. 자, 보세요. 구리랑 그 다음에 염소가 결합하는데 얘 구리가 플러스 2라는 건 이가라는 거라서 얘는 항상 뒤에 있는 녀석 여기로 쓰는 것은 우리가 영어로 쓰는 거는 앞에 있는 게 플러스라 그랬죠? 우리말로는 뒤에 있는 게 플러스의 역할을 한다 그랬죠? 그래서 얘가 2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이때는. 얘는 마이너스. 그래서 전이원소를 잘 안 배우는 이유가 뭐냐면 얘는 지 마음대로야. 지 기분에 따라서 막 바뀌어요. 1쪽에서 2쪽 이런 애들은 항상 플러스 1, 플러스 2 이렇게 딱 고정이 돼 있는데.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되면 되죠? 염화구리 2는 어떻게 되죠? 얘가 플러스인데 얘는 마이너스 1이죠. 그럼 얘가 중성이 되려면 얘가 2개가 필요하죠. 그래서 어떻게? Cu, 그 다음에 Cl2가 되는 게 여러분들 염화구리 2가 되는 겁니다. 이해가죠? 그럼 우리가 이제 이 내용을 한번 다시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자, 다음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보세요. 자, 이 내용들 보시면, 여러분들 이거 다 지울게요. 처음에 봤을 때 여러분들 이런 거 쫙 한번 다시 싹 한번 지금 배웠던 내용을 싹 잊어버리고 한번 아무 생각 없이 한번 쫙 한번 감상 들어갑니다. 그죠? 와, 어렵다. 그렇죠? 이거 다 외워야 돼요. 어떻습니까? 자, 이제 다시 정신 차리죠. 그렇죠? 정신 차려봅니다. 어떻습니까? 이것만 있으면 우리 다 만들 수 있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주기율표만 있으면 이걸 다 외우는 게 아니고 그냥 그때그때 나오는 녀석들 우리가 다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강력한 거거든요. 이해가죠? 선생님이 이 내용을요, 여러분들 그 게시판에 그 자료실 있죠? 자료실에 올려놓을 겁니다. 이 주기율표로 만들 수 있는 화합물들 다 한글로 선생님 쫙 올려놓을 거고요. 그 다음에 해답도 선생님 첨부 파일을 올려놓을 테니까 여러분들 직접 연습을 해봐야 돼요. 잘못 클릭하면 안 돼요. 답부터 클릭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문제 보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그걸 한번 여러분들 쭉 연습을 하고 그 다음에 확인에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온 결합은 아무것도 아니죠. 중요한 건 얘네들은 이온 결합이 아니죠. 왜? 앞에 있는 요 녀석들이 금속 원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거 선생님이 그거 한번 지적해주고 싶었고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요 내용을 한번 살펴봤고 그 다음에 이온 결합 화합물의 그럼 특징은 어떤 것들이 있느냐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온 결합 화합물의 특징을 보면 이렇습니다. 여기 보면 염소, 그러니까 그 염소 원자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나트륨 원자가 있는데 이 녀석들은 자 전자 하나를 얘한테 주는 거예요. 그럼 얘는 보세요. 나트륨 플러스 1이죠. 그래서 얘는 전자 하나 툭 하면 버린다 그랬죠? 그래서 얘는 이렇게 버리고 그럼 버릴 때 아무데나 못 버리잖아요. 여러분들 막 쓰레기 같은 거 버릴 때도 아무데나 못 버리죠. 그렇죠? 그럼 버리려고 하는데 받는 사람이 있어야 되죠. 버릴 장소가 있어야 되고 얘는 또 마이너스를 하나 받으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여기 딱딱 맞아 떨어질 때 얘는 주고 얘는 받으면서 결합을 한다. 자, 선생님 보세요. 선생님 볼 때 이 녀석을 갖다가 이게 주려고 그래. 어디다 버리려고 하는데 받는 녀석이 저기 있으면 어떻게 돼? 이걸 건네주면서 어떻게? 서로 만나잖아요. 그게 결합이에요. 그러면서 정기적으로 딱 결합하는 거예요. 자, 줄라면 놔줘 하면서 서로 딱 만나는 순간. 그래서 결합되는 게 바로 이온 결합이고 그래서 결합을 할 때 이렇게 하나씩 결합을 하는데 이런 애들이 한두 개가 아니고 막 여러 개 모여가지고 결정 구조를 만듭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염화나트륨 결정 구조를 하고요. 이런 모양이 되는 거죠. 이게 결정체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되고요. 자, 이어서 다음 내용 한번 살펴보면 특징들을 이제 자세히 보면 첫 번째로 이온 결합의 특징은 이렇습니다. 우선 비휘별성 녹는 점이고 끓는 점이 높고 외부 충격에 부서지기 쉽다. 자, 우선은 정전기적 인력으로 강하게 돼 있기 때문에 끓는 점이 굉장히 높고요. 또 하나 힘을 가해서 밀게 되면 보세요. 얘네들 플러스 마이너스 해가지고 중성이 돼 있지만 얘들이 밀리게 되면 얘가 한 칸 밀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얘가 플러스가 플러스끼리 이렇게 만나죠. 그러면 서로 밀어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 부서지기가 쉽다는 거죠. 이렇게 반발력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자, 이어서 다음 거 보면
두 번째, 이온들이 정전기전 인력에 단단하게 결합해서 상온에서 결정 상태로 존재하는데 이 결정 상태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전기를 뜰까요? 안 뜰까요? 안 띄죠. 왜? 얘네들은 지금 중성이 되기 위해서 딱 결정을 만든 거기 때문에 얘는 전기를 안 띄죠. 그런데 물에 잘 녹습니다. 녹아서 고체 상태에선 전기 전도성이 없다. 전기를 안 띈다 그랬지만 얘네들이 용액에 녹으면 보세요. 얘네들 고체 상태에선 지금 중성이기 때문에 절대로 전기를 안 띄지만 녹게 되면 얘들이 따로 이렇게 떨어져가지고 돌아다니게 된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를 둥둥둥둥 이렇게 막 다니니까 어떻게 되죠? 전기가 통하죠. 그럼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수용액 상태에서는 뭐 전기 전도성이 있다.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거죠.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드디어 때가 왔어요. 우리 이제 드디어 때가 왔는데 뭐냐면 좋다 이겁니다. 이제 이온 결합도 다 만들었는데 그럼 선생님 어떨 때 왜 얘는 항상 플러스 1이 되고 왜 2족은 플러스 2가 되고 17족은 마이너스 1이 되고 그 다음에 16족은 마이너스 2가 됩니까? 그거에 대한 이유를 알아야 되잖아요. 만약에 이 이유를 모르면 그냥 외워도 좋긴 해요. 우리 수준에서는 사실 그거를 그냥 그렇게만 알고 있어도 충분히 다 해결할 수 있는데 그 이유를 좀 알고 넘어가자고요. 그렇죠? 바로 그 이유에 대해서 선생님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주기율표를 한번 보죠. 이 주기율표에서 바로 주기의 의미가 바로 그 내용의 핵심입니다. 보세요. 족은 아까 플러스 마이너스 얘기했었죠. 그런데 이 주기의 의미를 지금부터 설명하는데요. 원자 모양을 그릴 때 여러분들 이렇게 그립니다. 원자 핵이 있죠? 그 주변에 전자가 돌고 있습니다. 그 전자가 돌 때 이 전자를 도는 이 궤도를 우리가 전자 궤도 혹은 전자 껍질이라고 합니다. 이 전자 껍질에서 전자가 도는데요. 이 껍질의 수, 이 궤도의 수를 우리가 주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1죽에 있는 수소와 헬륨은 원자의 값, 전자가 돌 수 있는 궤도가 하나밖에 없어요. 반면에 그럼 2죽에 있는 리튬부터 네온은 어떻게 되죠? 전자가 돌 수 있는 궤도가 2개인 바로 원소들입니다. 반면에 3주기는요. 그렇죠. 핵 하나 돌 수 있는, 전자가 돌 수 있는 궤도 하나, 그 다음에 껍질 또 하나, 궤도 하나, 그 다음에 3주기는 이 궤도가 3개짜리 녀석이에요. 4주기는 4개짜리 녀석입니다. 이 원자 모형이 이렇다는 겁니다. 바로 이 주기는 뭐죠? 바로 이 전자가 돌 수 있는 전자 껍질의 수 혹은 궤도의 수라는 걸 여러분 반드시 익혀두면, 요거를 기억해두면 좋겠고요. 그럼 이 내용에 대해서 이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림을 보면, 자, 다음 그림 한번 보죠. 요게 이제 여러분들 전자 배치입니다. 전자 배치인데요. 굉장히 복잡한 것 같지만 별거 아니고요. 보세요. 수소 같은 경우부터 선생님 차근히 살펴볼게요. 얘가 지금 원자 번호 몇 번이죠? 수소가 1번이죠. 그럼 핵 속에 전자가 원자 양성자가 하나 있죠. 그러면 원자 자체는 뭐라고 했습니까? 항상 중성이기 때문에 주변에 전자가 하나가 돌죠. 그때 요 1죽에 있는 녀석은 궤도가 하나라고 그랬죠. 그래서 원자 핵 속에 양성자 하나 있고 주변에 전자가 하나가 이렇게 도는 그림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자, 그러면 헬륨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죠? 양성자가 2개예요. 양성자가 2개니까 원자 핵 속에 양성자가 2개 있고요. 그건 이제 우리가 이렇게 표현도 하죠. 플러스 2라고도 표현을 할 수 있죠. 전자가 2개가 돌죠. 그럼 이 전자 2개가 이렇게 전자 하나, 둘 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 3번은 뭐죠, 여러분들? 리튬입니다. 3번 리튬인데 리튬은 핵 속에 양성자가 3개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전자 궤도가 이렇게 있죠. 궤도가 이렇게 있죠. 그러면 3개가 있으면 하나, 둘, 셋 이렇게 하면 되는데 문제는 이게 아니더라 이겁니다. 어떻게 되죠? 3번부터 여기 있어요, 없어요? 없죠. 다음 주기로 넘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보세요. 자, 다음 주로 넘어간다 그래서 3번부터는 자, 리튬의 원자가 이렇게 있으면 자, 이렇게 다시 쓸게요. 자, 플러스 3에 리튬이 있으면 여기 전자 2개가 채워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된다? 여기 이렇게 궤도가 하나 더 생기고 거기에 전자 하나가 더 들어간다는 겁니다. 자, 보세요. 하나, 둘, 셋 맞죠? 셋 맞죠? 그래서 전자가 3개. 그럼 4개부터는 어떻게 되냐? 마찬가지로 안쪽에 2개가 차가지고 그 다음에 바깥쪽 궤도가 하나 생기고 거기에 하나, 2개가 더 들어가요. 그러면 전자 개수 몇 개? 안쪽에 2개, 그 다음 바깥쪽 2개니까 4개가 맞죠. 그렇죠? 자, 5번입니다. 5번 붕소 같은 거는 원자 속에 뭐 양성자 5개죠? 그 다음에 전자도 몇 개? 5개가 있어야 되고 여기 플러스인데 안쪽 궤도에 2개가 들어가고 바깥쪽 궤도에 3개가 들어가서 통합 5개가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쭉 보면 앞서 선생님 설명했지만 주기는 뭐라 그랬죠? 그렇죠. 전자가 돌 수 있는 궤도의 수라 그랬죠. 그럼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 궤도 몇 개 있습니까? 하나. 1주기에는 여기도 하나죠. 자, 2주기 보겠습니다. 2개죠. 전자가 몇 개 있던 궤도는 2개씩입니다. 다 2개씩이죠. 쫙 해서 여기까지 네온까지도 2개죠. 3주기 넘어가면 하나, 둘, 3개가 됩니다. 하나, 둘, 셋. 셋 해서 아르곤까지 셋. 4주기가 되면 칼륨이죠. 하나, 둘, 셋, 넷. 여기도 4개의 궤도가 있고 우리는 여기까지만 한다 그랬죠.
됐죠? 그러면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보세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 봐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 내용인데 얘는요, 지금 여기까지 채웠죠? 4개도 채웠죠? 5개 채웠습니다. 마찬가지로 안쪽에 2개가 채워지고 여기 4개 채워서 6번까지 채웠죠? 7번을 7개 채워야 되죠? 안에 2개, 바깥쪽에 5개. 좋습니다. 그 다음에 8번이죠? 안에 2개, 바깥쪽 6개. 9번이죠? 안에 2개, 바깥쪽 7개에서 9까지 됐죠? 그 다음에 10번입니다. 얘는 어떻게 되죠? 안에 2개, 바깥쪽 8개에서 10번이 되죠? 그 다음에 11번에 나트륨으로 갈 때는 어떻게 되냐면 안에 2개랑 여기 8개가 있을 때 9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된다? 다시 궤도가 하나 생기고 바깥쪽에 점이 하나 또, 그러니까 전자가 하나가 또 생긴다. 궤도가 하나 또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마그네슘을 보면 2개, 8개, 2개가 돼요. 그래서 12. 13번이죠. 2개, 8개, 하나, 둘, 3개에서 13. 그 다음에 실리콘, 규소, 인 쭉 가면 아르곤까지 왔어요. 아르곤도 보시면 어떻게 되냐면 안에 2개 채워졌죠. 그 다음에 바깥쪽에 8개 채워지고 그 다음에 여기 8개가 다시 채워집니다. 그래서 18번 다시 2, 8 했으니까 10, 그 다음 바깥쪽 최종 세 번째 궤도에 8개가 차고 나서 그 다음에 꽉 차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 칼륨으로 나오는데 19번인데 여기 점이, 그러니까 전자가 하나 또 들어가는 게 아니고 새로운 궤도가 하나 또 만들어진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조금 복잡한 것 같지만 잘 생각하면 별게 아니에요. 얘네들이 지금 최고 마지막 단계 애들이죠. 즉, 이 안쪽 궤도는 전자가 최대한 몇 개까지 들어갈 수 있어요? 그렇죠. 여기는 2개까지밖에 안 들어가요. 최대한. 그렇기 때문에 3개부터는 다음 궤도가 생기는 겁니다. 다음 껍질이 생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는, 네온은 안쪽에 2개는 다 꽉 찼죠? 바깥쪽에 8개 차고 그 다음에 하나 더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되죠. 이거 어떻게 된다? 여기는 두 번째 주기에 있는 맨 마지막 껍질에 있는 전자는 8개까지밖에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3주기도 마찬가지. 여기도 보면 2개, 8개, 그 다음 바깥쪽도 몇 개? 8개. 됐습니까? 그럼 마지막 4주기는 몇 개 될까요, 여러분들? 주기율표 찾아보세요. 여기 원소 몇 개 있는지. 그렇죠. 18개가 됩니다. 자,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러면 얘네들이 왜 여기는 2개, 8개, 8개를 채우느냐? 이 원리는요, 여러분들 이게 자연의 현상입니다. 과학자들이 발견한 자연의 현상인데, 얘네들은 안쪽 궤도에 2개의 전자가 찼을 때 가장 안정적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이 원하는 거, 가장 이상형은 안쪽에 2개를 채우는 게 가장 이상형입니다. 반면에 껍질이 2개가 생겼다. 궤도가 2개 생겼다 그러면 어떻게 돼? 안쪽에 2개, 그 다음 바깥쪽에 8개를 채우는 게 얘네들의 희망이에요.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된다? 안쪽에 2개, 그 다음에 8개, 그 다음에 또 8개. 이해 가죠? 그럼 보세요. 어떤 현상이 이제 발견이 됐느냐면, 이쪽에 있는 애들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쪽 애들. 자세히 보면 이렇습니다. 얘들은요, 한쪽에 지금 이렇게 보면 바깥쪽에 하나 있죠. 그럼 얘는 지금 얘들의 이상형은 뭐라 그랬죠? 안에 2개를 채워야 되죠. 근데 지금 하나밖에 없으니까 얘는 뭔가 부족함 느끼죠. 그 다음에 얘도 봅니다. 얘는 안쪽에 2개가 채워서 지금 만족해요. 안쪽은 만족해요. 그런데 바깥쪽에는 하나만 있어요. 그럼 얘 만족합니까? 만족 못합니까? 만족 못하죠. 왜? 여기 7개 채워야 되죠. 그렇죠? 얘도 보세요. 여기 2개로 만족하죠? 그 다음 궤도는 8개 해서 만족하죠. 근데 바깥쪽에 또 하나만 남죠. 만족 못하죠. 됩니까? 자, 그럼 보세요. 이제부터 우리가 결론에 들어갑니다. 얘는요, 2개를 채워야 됩니다. 2개를 채워야 되기 때문에 어떤 방법이 있냐면 하나를 더 전자를 바꿀 수도 있고 아니면 아예 궤도 자체를 야, 너 나가고 버리기도 가능하죠. 나 이 궤도 필요 없다고 버릴 수 있습니다. 요거는 다음 바로 리튬을 보면 더 확실합니다. 보세요. 안쪽 궤도는 안정이 됐죠. 안쪽 궤도는 안정이 됐죠. 그런데 두 번째 궤도가 지금 하나밖에 없으니까 얘는 안정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죠? 7개의 전자를 받으면 8개가 차기 때문에 안정이 되죠.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들 보세요. 얘 7개 받는 게 낫겠습니까? 아니면은 야, 너 하나 있는 거 그냥 나 궤도 이거 포기할 테니까 너 하나만 나가. 어느 게 훨씬 경제적이에요? 어느 게 훨씬 경제적입니까? 선생님 같으면 이렇게 하겠어요. 하나 나가라 그러겠어요. 자, 얘도 보세요. 지금 마지막 궤도가 8개가 채워져야 되거든요. 자, 288이라 그랬죠? 8개 채워야 되는데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면 얘 전자 7개 받아 어디서 7개를 받아오는 게 편하겠어요? 아니면 그냥 너 하나 나가고 나 이 궤도 포기하는 게 낫겠어요? 그렇죠. 하나 내보냅니다. 자, 얘도 어떻게 되죠? 18개 채워야 되는데 어떻게 되죠? 하나 내보내죠. 그래서 여기 있는 녀석들의 특징들은 다 뭐냐면 어떻게 되냐면 다 전자가 바깥쪽에 마지막 궤도에 전자가 하나들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다 전자 하나를 버리는 성질이 있어요.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여기 한번 보세요. 선생님이 저번에도 설명을 했지만 지금 요게 지금 비정상인가요?
정상입니다. 원자는 중성이 정상이라고 그랬죠. 지금 원자, 핵성, 양성자 하나 있죠. 전자 하나 있죠. 이게 정상이에요. 얘도 양성자 3개 있죠. 근데 전자 3개 있죠. 정상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궤도를 채우려면 얘를 버리는 게 편한 거예요. 그래서 얘는 툭하면 지금 중성이지만 어떻게 된다? 전자 바깥에 있는 전자 하나를 내보내서 어떻게? 전자 하나를 내보냈으니까 중성에서 전자 하나를 잃었으니까 어떻게 되죠? 플러스 1의 양이온을 띠는 것이 바로 1쪽에 있는 녀석들의 성질이라는 거죠. 그럼 2쪽 볼까요? 얘네들은 가장 바깥쪽에 2개 전자만 있습니다. 2개 전자만 있어요. 2개 전자만 있습니다. 이해가죠? 그러면 이 바깥쪽을 채우려면 각각 8개의, 그러니까 8개의 전자를 채워야 되기 때문에 6개가 들어와야 돼요. 그러면 6개 전자를 받을래요? 아니면 그냥 2개 버리고 걔도 포기하는 게 나아요? 선생님이면 2개 포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어떻게? 전자 2개를 버립니다. 전자 2개를 버리죠. 마찬가지죠. 이거 어떻게 돼요? 원래 중성이었는데 전자 2개를 버리니까 플러스 2의 전기를 띠죠. 그럼 얘네들은 어떻게 되죠? 바깥쪽에 3개의 전자가 있죠. 그런데 얘는 8개가 채워져야지만 안정이 되죠. 그럼 5개 받아올래요? 3개 버릴래요? 그래요. 3개 버릴랍니다. 얘도 3개 버릴랍니다. 그러니까 원래 중성이었는데 3개를 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얘는 플러스 3의 전기를 띠는 거죠. 그럼 얘는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안쪽 2개 안정됐죠? 안쪽에 4개, 바깥쪽에 4개가 있어요. 그럼 뭐냐? 얘는 특징이 뭐냐면 4개를 받아도 되죠. 그럼 8개 되죠. 하지만 4개를 버려도 뭐죠? 되죠. 똑같은 거죠. 4개 받느나 4개 버리느나 똑같죠. 이거 어떻게 돼요? 얘는 플러스 4가 되기도 하고 마이너스 4가 되기도 합니다. 그때그때 다른 애들이에요. 탄소, 규소 이런 애들은. 자, 그 다음에 요거 한번 보겠습니다. 질소거든요. 질소. 얘네들은 안쪽에 2개 있어요. 안정됐죠? 반면에 바깥쪽에 5개가 있습니다. 그럼 얘는 보세요. 전자 3개를 받아서 8개 채우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전자 5개 버리는 게 낫겠습니까? 선생님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죠. 5개를 다 버리느니 그냥 적은 3개를 받아서 이 궤도를 채우는 게 낫겠죠. 그래서 얘네들 어떻게 된다? 전자 3개를 받아오는 애들이에요. 얘도 마찬가지로 가장 바깥쪽에 5개밖에 없어요. 전자가. 그래서 어떻게 된다? 3개를 받아오죠. 그래서 얘는 원래 중성이었어요. 7번이죠? 하나, 둘, 셋, 넷, 다, 7. 근데 바깥쪽에 5개가 있죠. 근데 이제 7번이었는데 3개를 더 전자를 받기 때문에 어떻게 되죠? 전자 3개를 받았으니까 마이너스 3의 이온이 잘 되는 녀석들이 바로 15족 녀석들의 특징입니다. 자, 16쪽 보겠습니다. 얘는 안쪽에 2개 있죠. 바깥쪽에 하나, 둘, 셋, 넷, 5, 6개죠. 그런데 여기는 채워지려면 어떻게? 8개가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돼야 된다? 전자 2개를 받거나 아니면 6개를 내보내거나. 2개 받을래요? 6개 버릴래요? 2개 받겠죠. 그래서 얘들은 전자 2개를 받아서 이런 식으로 꽉 채우려고 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되냐? 원래는 이게 중성이었는데 마찬가지로 전자 2개를 받았으니까 마이너스 2가 되는 녀석들이죠. 얘도 마찬가지로 바깥쪽의 궤도에 6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전자 2개를 받죠. 그래서 마이너스 2가 되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17쪽 보겠습니다. 17쪽은요. 안에 2개 있죠?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5에서 7개가 있죠. 얘는 하나만 받으면 되죠. 7개를 다 버리는 것보다 하나만 받는 게 훨씬 편하죠. 자, 마찬가지로 염소도 안에 2개, 2번이죠. 2개. 그 다음 궤도에 8개, 10번까지 채웠죠.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5에서 7, 17 됐죠. 근데 여기 바깥쪽 궤도는 8개 채워야 되는데 7개밖에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하나를 받는 게 훨씬 낫죠. 7개 버리는 것보다. 그래서 얘는 전자들을 하나를 받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의 이온이 되죠. 반면에 18쪽은 보세요. 이게 가장 안정됐다 그랬죠? 2개 찼을 때. 그 다음에 안쪽에 2개, 바깥쪽에 8개 꽉꽉 찼어요. 안정됐어요. 얘도 찾고 다 찼죠. 그래서 얘는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를 띠지 않는 거죠.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요 내용이 바로 주기에 관한 내용이고, 요 주기 때문에 바로 족의 성질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까지 선생님이 좀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보면 1족이란 건 뭐냐면, 이게 1족이라는 거, 요 1이라는 게 바로 뭐냐면, 바로 원자과 전자라는 거를 의미합니다. 여러분들 그 퍼펙트 체크업에 보니까 요 강의 내용이 나와서 선생님 설명드리는데, 원자과 전자라는 건 뭐냐면, 이 원자 가의 전자라는 게 가의 전자가 아니고, 이 원자가 가지고 있는 그 전자 값이란 거예요. 수란 얘기인데, 1족은 바깥의 궤도, 가장 바깥의 궤도에 전자가 하나만 있는 애들이에요. 하나만. 채우기 전에 얘네들은 버리는 게 낫다 해서 얘네들은 1족 애들은 하나를 버리는 애들이고, 그러면 2족은 뭐다? 그렇죠. 원자과 전자가 2개 있는 애들. 가장 바깥쪽 궤도에 전자가 2개. 13족인데요. 앞에 10들은 다 잘라도 좋습니다. 예전엔 그래서 여러분들 13족 안 하고 그냥 3족, 4족 이렇게 했어요. 아예 전이온수를 빼버리고. 그래 보면 얘네들은 뭐다?
원자과 전자가 3개, 바깥쪽 궤도에 전자가 3개 있는 놈들. 4족은 전자가 4개, 5족은 5개, 6족은 6개, 7족은 7개, 8족은 8개가 있는 것을 우리가 이제 원자과 전자라 그러고 그것을 족이라고 이름을 붙인 겁니다. 자, 이해가 가죠.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선생님이 이 내용을 갖다가 연습할 수 있도록 선생님 이 내용을 그대로 여러분들 그 EBS 홈페이지에다가 이제 이걸 제공을 할 거거든요. EBS 홈페이지에 이걸 제공을 할 건데 그때 중요한 거는 이 원자의 모형을 직접 그려봐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선생님 한번 보여줄게요. 나트륨을 그릴 때 이거 보기 전에 선생님 빈칸으로 다 줄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려보고 난 다음에 이거 다시 답을 한번 맞춰보면 됩니다. 보세요. 나트륨 같은 경우는 한번 우리가 이 전자 배치를 한번 해보면 자, 나트륨은 어떻게 되죠? 11번이에요. 너무 작다. 자, 다시. 나트륨은 11번이죠? 그러면 나트륨 원자는 중성이죠? 그럼 여기에 양성자가 11개 있으면 주변에 몇 개의 전자가 돌아야 된다? 11개가 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럼 보세요. 나트륨의 원자를 이렇게 그리면 자, 이게 원자입니다. 이게 원자예요. 그러면 첫 번째 궤도에는 몇 개까지 들어갈 수 있다? 그렇죠. 2개까지 들어갈 수 있죠. 첫 번째 궤도의 전자가 하나, 둘. 됐죠? 그 다음에 선생님 뭐 이거 이렇게 안 그리고 이렇게 그리면 안 돼요? 관계 없습니다. 그런 건 관계 전혀 없어요. 그 다음에 2개 차고 난 다음에 첫 번째 궤도는 안정이 됐죠. 그렇죠? 그러면 그 다음에 나머지 9개는 어떻게 채워야 되죠? 그렇죠. 다음 궤도로 넘어가죠. 근데 이 다음 궤도는 몇 개까지 채울 수 있다? 채울 수 있다? 여러분들 다음 궤도는 그렇죠. 8개. 그럼 어떻게 돼? 하나, 둘 됐고 그 다음에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에서 안에 2개, 그 다음 바깥쪽 8개에서 10개까지 채웠죠. 나머지 하나 어디 채웁니까? 여기 이렇게 채우면 되죠. 그렇죠? 큰일 납니다. 안 되죠? 어떻게 해야 되죠? 그렇죠. 8개 채웠으면 다음 궤도가 하나 늘어난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다가 전자를 하나 더 채웁니다. 그래서 원자과 전자는 몇 개? 가장 바깥쪽에 있는 궤도에 전자가 하나 있죠. 그래서 얘는 이 하나를 어떻게? 버리려고 한다 그랬죠? 그래서 얘네들은 나트륨 원자였는데 얘를 툭 버리게 되니까 어떻게 된다? 플러스 1이 되고 그래서 얘가 1족의 성질을 나타낸다. 이렇게 설명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이제 주기에 대한 내용을 살펴봤는데요. 이 주기의 개념이 생각보다 조금 어려워요. 근데 좀 약간 게임 같아요, 여러분들. 채워주면 되거든요. 그렇죠? 채워주면 되기 때문에 게임 같은데 예전에 선생님이 요 내용 했을 때 이런 질문이 들어왔어요. 선생님, 여기는 지금 2개까지밖에 안 찬다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는 8개 차고 그 다음 3주기도 8개 차고 한다 그랬는데 4주기 보면 18개 차는데 형 누나 책을 보니까요. 여기 찰 수 있는 전자의 개수가 2의 n의 제곱이래요. 딱 공식을 얘기하더라고요. 이 n이 말하면 뭐냐면 주기예요. 그래서 1주기는 여기다 n에다 1 대입하면 돼요. 그러면 얼마? 1주기에는 2개 채워진다. 맞죠? 2개까지. 그 다음에 2주기는 여기다 2 대입하면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4니까 8개까지. 여기까지 맞아요. 근데 3주기는 어떻게 되죠? 3 넣으면 9에다가 하니까 18개가 들어가야 되고요. 4주기는 어떻게 돼야 되는 거냐면 여러분 4 넣으면 4, 8에 4, 4, 16에다가 32개가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선생님 2, 8, 8, 18 들어간다 그랬는데 왜 2, 8, 18, 32가 들어가나 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질문이 형 책 봤으면 좋아요. 누나나 형 책 봤으면. 그러면 형 누나한테 이것도 좀 물어봐야지 내용이. 자,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자, 주기율표 한번 보겠습니다. 주기율표. 그 주기율표 보면 보세요. 여기 2개 채워졌죠. 그 다음에 2주기에 자, 선생님 여기 지울게요. 2주기에도 8개 채워지는 거 여기까지 맞죠? 근데 여기에 18개가 채워지는 게 맞아요, 여러분들. 18개가 채워진 게 맞는데 문제는 없잖아. 없어, 여기 애들이. 지구상을 탈탈 털어봐도 없어. 비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뭐냐면은 보세요. 자, 여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여러분들 과학자들은요. 2, 8, 8, 18, 32 이거 외우는 거 좋아할까요? 아니죠. 이렇게 하나로 만들어 놓은 거 좋아해요. 이걸 우리가 일반화라 그러죠. 일반화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냥 요거 하나 놓으면 그때 주기 대입하면 내가 원하는 거를 끌어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맞아요. 실질적으로 이게 들어가는 게 맞는데 없는데 어떡해. 자연상에 없어.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우리가 2, 8 여기도 8밖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고등학교 가면 이거 배우는데 자, 잠깐만 선생님 설명할게요. 이거 잠깐만 하고 마무리 짓죠. 이거 몰라도 좋습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이게 이제 오비탈의 개념인데 실제로 여기 원자핵이 있죠. 바깥쪽에 전자가 이제 하나가 돌잖아요. 이거 돌고 있는데 요 궤도가 돌 수 있는 요 궤도에 들어갈 수 있는 전자의 개수는 여러분들 어떻게 되냐면 실제로 우리가 지금 선생님 평면으로 그렸죠. 하지만 이 원자는 입체잖아요. 그러니까 들어갈 수 있는 양이 어떻게 되냐면 S 이제 우리 S 오비탈이라 해가지고 이 S 방이라는 게 있고요. 두 번째 껍질에는 어떻게 되냐면 S뿐만 아니라 P라는 공간이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공간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D라는 공간이 있는데 각각 얘는 2개 들어가요. 이걸 이제 들어가는 숫자를 이렇게 쓰거든요. 여기는 6개, 그 다음에 10개까지 들어가는데 문제는 요 공간에는 우리가 1S, 자, 선생님 여기다 쓸게요. 1S라 그래요, 첫 번째는. 그건 여긴 2개까지밖에 안 들어가고. 두 번째 궤도는 어떻게 되냐면, 두 번째 궤도니까 2를 써주는 거예요. 그쵸? 그 다음에 2S라는 거 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P라는 공간도 있어요. 그래서 얘 2개, 얘 6개 하니까 토탈 몇 개? 8개. 얘 2개. 여기까지 됐죠. 3주기는 세 번째 요 궤도는 S라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P라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D라는 것도 있어요. 그럼 얘는 2개, 그 다음에 얘는 6개, 10개 하니까 18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내용은 맞는데 앞서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배우는 건 20번까지밖에 안 배운다고 그랬죠. 20번까지밖에 안 배운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이런 것밖에 안 배우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다 안 하는 겁니다. 고등학교 가면 여러분들 하게 될 거예요. 이해가죠? 그리고 여러분들 20번 여기 칼슘이 있잖아요. 칼슘 넘어가면 이다음부터 얘네들이 이상한 짓을 하기 시작해요. 아까 칼슘 같은 경우도 2족이니까 플러스 2개잖아요. 근데 안에 궤도가 18개 들어간다 그러니까는 얘 지금 스칸듐이나 타이타늄 같은 경우 어떻게 되냐면 이때부터는 바깥쪽에 이렇게 해서 여기 다음에 여기 채우는 게 아니고 요 안으로 들어가 버려요. 이거 안 해. 이런 거 안 한다고 선생님 그랬잖아요. 성격 이상한 애들하고 놀지 말라고. 그렇죠? 여러분들 이런 거 안 하니까 우리 20번까지는 8까지 들어간다. 이렇게 알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여러분들 여기까지 굉장히 복잡하게 달려왔는데요. 생각보다 처음 듣잖아요, 여러분들. 처음 하면서 어떻게 잘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자꾸 반복해보고 여러분들 이 그림을 그리면 되겠습니다. 얼마 전에 선생님이 그런 뉴스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박태환 선수가 하루 동안에 운동하는 양이, 수영하는 양이, 훈련 양이 수영을 해서 15km를 간답니다. 박태환 선수가 여러분 수영을 못해서 그렇게 열심히 수영을 하는 거 아니죠. 그렇게 잘하는 사람에도 분명하고 그렇게 잘하는 사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열심히 계속 반복을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처음 듣는 내용이 이렇게 쉽지가 않기 때문에 자꾸 반복을 하면 도움이 되고요. 이 내용은요, 여러분들 족에 대한 내용을 그냥 플러스 1족은 플러스 1이다, 플러스 2다, 이런 거를 그냥 외우게 되면 좀 답답하잖아요. 선생님 그런 거 별로 좀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을 선생님이 첨부를 해서 좀 여러분들의 어떤 궁금한 점을 해소하려고 했던 내용이고, 만약에 이것이 혼동스럽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다 그러면 여러분들 과감하게 이거를 버립니다. 알겠죠? 관계없습니다. 그러면 외웁니다. 어떻게? 1족은 플러스 1, 2족은 플러스 2, 3족은 플러스 3, 그 다음에 18쪽은 전기를 안 띄고요. 17쪽은 마이너스 1, 그 다음 16쪽은 마이너스 2. 이런 식으로 외워놓으면 여러분들 이온 결합은 완벽하게 여러분들이 화학식을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부분에 스트레스를 받지 말고요. 한번 충분히 하고 난 다음에 한번 2-3번, 그 다음에 여러분들 직접 한번 선생님이 게시판에 올린다 그랬죠? 그거 한번 그려보세요. 그럼 왜 그런지 이제 이해가 가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자꾸 반복을 하다 보면 도움이 분명히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이제 수업을 했고요. 고생 많았습니다. 다음 시간엔 선생님이 요거 공유결합에 대한 설명을 할 거거든요. 화합물의 형성 3번째 시간인데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들 요 내용이 충분히 복습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내용을 다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 많았습니다. 여러분의 광쌤 이광조였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